2023년 12월 첫째 주,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는 7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어묵 노점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67세 김혜자 할머니.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어묵 꼬치를 준비했어요. 무 반개를 썰고 다시마를 우려내고 멸치를 걸러내는 작업. 40년 넘게 해온 손놀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할머니에게는 이 작은 노점이 전부였어요. 매일 아침 육수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밤 십시면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살. 외롭지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7시, 퇴근길 손님들로 북적이던 시간이 지나고 노점이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노점 앞에 섰어요. 깡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었지만 그 안에 몸이 얼마나 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묵 주세요. 네, 몇 개 드릴까요? 3개요. 여기서 먹고 갈게요. 남자는 노점 옆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따끈한 어묵을 건네자 남자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첫 입을 베어 물자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눈시울이 붉어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입에 안 맞아요? 너무 뜨거웠나? 할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묵을 먹었습니다. 한 입 먹고 멈추고 또 한 입 먹고 멈추고 마치 이 순간을 최대한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다 먹고 일어서며 남자는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거스름 돈. 괜찮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남자는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뒷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같은 시간,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손님이잖아요. 남자는 어제와 똑같이 어묵 3개를 주문했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천천히 먹었고 어제와 똑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 날도 남자는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에도 왔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에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어요. 항상 어묵 3개, 항상 같은 자리, 항상 말없이. 할머니는 남자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손님,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혹시 많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니고 있어요. 좀 큰 병이에요. 큰 병이면 더 쉬어야죠. 여기까지 왜 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머니 어묵이 먹고 싶어서요. 이게
이게 제일 큰 힘이 돼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묵 몇 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일 수 있다니.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며 남자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어묵을 더 많이 담아주기 시작했고 남자는 매번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한 입 한 입 먹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남자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와 남자는 처음으로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손님, 여기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멀어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어머, 그런데 매일 여기까지 와요? 그렇게까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요? 네.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만드셨어요. 남자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은요? 엄마는 안 계세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남자는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어요. 오후 8시,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계속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나? 혹시 많이 아픈 건 아닐까? 그때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휘청거리며 간신히 버티며 걷고 있었습니다. 노점까지 3미터, 2미터, 1미터, 그리고 남자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노점 바로 앞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손님, 손님, 정신 차려요. 누구 없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할머니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는 남자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묵, 엄마.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이분 보호자세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같이 갈게요.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들것에 실린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겨울밤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한 달 동안 매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어묵을 먹었는지, 그리고 이 만남이 얼마나 운명적인 것인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밤 9시, 할머니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 노점 앞에서 쓰러지셔서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 된 상태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췌장암, 말기요? 그런데 겨우 30대인데 차트를 보니 3개월 전 진단받으셨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2달입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달, 겨우 2달이라니. 그 젊은 나이에 보호자나 가족은 안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때 간호사가 나와 남자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왜 여기? 제 앞에서 쓰러지셨잖아요. 당연히 따라와야죠.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그나저나 보호자나 가족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아픈데 혼자라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그 남자의 얼굴, 그 남자의 눈물, 그 남자가 말했던 것들. 엄마 생각이 난다던 말.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던 맛이라던 말. 그리고 할머니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8년 겨울. 할머니는 42세였어요. 남편은 1년 전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5살짜리 아들 하나. 당시 할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하루 12시간 일해도 월급은 고작 6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30만 원. 2사람이 한 달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까만 눈동자에 환하게 웃는 얼굴.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라면 1개를 나눠 먹었고 저녁은 할머니가 식당에서 몰래 싸온 밥으로 때웠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폐렴이었어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원비 100만 원. 할머니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에 돈을 빌리려 했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월 10%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원금 100만 원이 6개월 만에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16시간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민준이는 혼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혼자 방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민준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기절한 거였어요.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민준이를 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를 입양 보내기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게 민준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양 기관을 찾아갔어요. 입양 보내는 날, 1998년 12월 28일,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마지막으로 어묵을 끓여줬습니다. 노점 장사는 아니었지만 집에서 간단히 만든 어묵이었어요. 민준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엄마도 같이 먹어요.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가 많이 먹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 해준 마지막 음식,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 입양 기관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민준이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민준아. 엄마는 나쁜 엄마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5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흔들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후 25년, 할머니는 민준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입양 기관을 찾아갔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보낸 후 할머니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7년 전부터 어묵 장사를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민준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음식, 그 어묵을 팔면서 할머니는 매일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까? 혹시 민준이도 어묵을 먹으며 엄마를 생각할까? 새벽 4시, 할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묵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 엄마 생각이 난다던 말.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던 것.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5년 전 사진. 5살 민준이를 안고 찍은 마지막 사진. 할머니는 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 민준이의 눈과 똑같았다는 것을. 그 슬픈 눈빛,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표정, 모두 민준이와 닮아 있었어요. 설마,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꽉 쥐고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민준아, 혹시 너니?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눈, 겨울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사진을 밤새 들여다봤어요. 25년 전 그 까만 눈동자, 그리고 어제 쓰러졌던 남자의 눈,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오전 9시, 할머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점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11층 병동.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제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있잖아요. 30대 남자분. 아, 11호실이요. 근데 보호자세요? 네.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그냥 닮은 사람이라면? 하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에는 남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 침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 남자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냥, 궁금해서요. 어제 쓰러지셨으니까. 할머니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를 가까이서 봤어요. 더 자세히, 더 오래. 코, 입, 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안색이 어떤가 해서.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하고 쓸쓸한 미소였어요.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2달이래요. 2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실 알고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진단받았으니까. 처음엔 1년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빠졌네요.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슬픔을. 가족은 정말 없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아예요. 아니, 정확히는 어렸을 때 입양됐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양, 몇 살 때요? 5살 때요. 1998년 겨울이었어요. 1998년 겨울. 민준이를 보낸 바로 그때 할머니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입양 가정은요? 남자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잘 키워주셨죠. 그럼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었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도 다니게 해주셨어요. 감사한 분들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민준이가, 아니, 이 남자가 행복했다면.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둘 다 한꺼번에.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네, 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도 혼자 버텨야 하죠. 뭐, 익숙해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까? 어떻게 확인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할머니는 어묵 장사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7년 전부터요. 60세 되던 해부터. 왜 어묵이었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소중한 사람한테 어묵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맛있게 먹어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이요? 네. 지금은 없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묵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해줬는데요? 엄마요. 친엄마. 입양 가기 전 친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줬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살이라 기억이 흐릿해요. 엄마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먹었던 어묵 맛은 생생해요. 어떤 맛이었는데요? 따뜻했어요.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뭐랄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맛.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엄마가 우셨어요. 어묵을 만들면서 계속 우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근데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건 꼭 기억해라. 민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이름이 뭐예요? 이민준이요. 왜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고백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손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파서.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것도 아픈 것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랐어요. 25년 전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라질 손. 할머니, 제가 1달 동안 매일 할머니 노점에 간 이유 아세요? 왜요? 할머니 어묵이 엄마 어묵 맛이랑 똑같았거든요. 첫입 먹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바로 그 맛이라고. 민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갔어요. 제가 얼마 못 산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소중했어요. 마지막까지 엄마 생각하며 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지금 당장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엄마야.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25년 동안 버린 엄마를 용서해 줄까?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잠깐 상담 좀 할까요? 네, 선생님. 의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민준이가 대답하기 전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저 보호자예요. 민준이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이 아이 옆에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족이시니까요.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둘 다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그저 울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할머니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왜 보호자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처음 만난 거잖아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민준 씨, 아니, 민준아, 네,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민준아, 너 진짜 엄마 기억 못하니? 네,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따뜻했다는 느낌만. 엄마 이름은? 김매자요. 근데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5년 된 사진. 젊은 여자가 5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봐. 민준이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지금의 할머니. 나이는 들었지만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민준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나야. 엄마야. 그 한마디,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준이는 사진을 쥔 채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8년 12월 28일. 내가 너를 입양 보냈어. 너한테 마지막으로 어묵해줬던 날.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이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너를 굶기고 아프게 하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엄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예요? 그래. 나야. 내 엄마 김혜자야. 민준이는 사진을 꽉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 매일 밤 꿈에서 봤던 엄마. 얼굴은 기억 안 났지만 가슴 깊이 새겨졌던 그 따뜻함.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할머니였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말렸어요. 안 돼, 민준아. 아직 몸이 안 좋잖아. 하지만 민준이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링거를 달고 그렇게 일어나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 있는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찾으려고 했어. 근데
입양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더라.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25년 동안 찾지 못했어. 민준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4세 어른이 5살 아이처럼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지. 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너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 공사장 사고로. 그럼 엄마 혼자서. 응, 혼자였어. 근데 괜찮았어.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원망 안 해요. 뭐? 엄마가 저를 버린 거 원망 안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할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입양 가정에서 행복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근데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항상 뭔가 빈 것 같았어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어요. 여기. 민준이는 자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양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구멍은 안 채워졌어요. 진짜 엄마가 그리웠거든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아.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민준아. 엄마, 제가 어묵 노점에 매일 간 거 알죠? 응. 첫날 어묵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엄마 맛이라고. 25년 전 그 맛 그대로였어요.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갔어요. 엄마를 찾은 것 같아서. 물론 그게 진짜 엄마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너 알면서 말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엄마 생각나는 어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어요. 엄마, 근데 왜 어묵 장사를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준 음식이 어묵이었잖아. 그게 자꾸 생각났어. 그래서 7년 전부터 어묵 장사를 시작했어. 7년 동안. 응. 매일 어묵을 만들면서 너를 생각했어. 혹시 너도 어디선가 어묵 먹으면서 엄마 생각할까? 그런 생각. 엄마. 그리고 혹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바람도 있었어. 설마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지만.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찾았잖아요. 25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이제 너를 보내야 한다니. 엄마, 의사 선생님이 2달이래. 2달밖에 안 남았다고. 25년 만에 만났는데 2달만 있다가 또 헤어져야 해.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도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 제가 아파서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를 이렇게 찾았는데 곧 떠나야 해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너무나 슬픈 재회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옆에 계속 있었어요. 노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배고프시죠? 병원 식당 가서 드세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병원 음식 맛없는데.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엄마 어묵. 먹고 싶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어묵. 할머니는 민준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내일 만들어 올게. 맛있게. 고마워요, 엄마. 민준아. 네. 남은 시간. 엄마가 옆에 있을게. 단 하루도 떠나지 않을게. 엄마. 25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할게. 약속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옆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민준이의 손을 잡은 채 두 사람은 그렇게 2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눈. 겨울은 춥지만 이 병실만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점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민준이를 위한 어묵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을 썰고 육수를 끓이고 어묵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25년 전 마지막으로 민준이에게 해줬던 바로 그 어묵. 오전 10시 할머니는 보온 도시락에 따끈한 어묵을 담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4세 어른이 5살 아이처럼 엄마를 반겼어요. 우리 민준이 잘 잤어? 네. 엄마 옆에 있으니까 꿈도 안 꿨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구수한 어묵향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먹어봐.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거야.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어묵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이에요, 엄마. 25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맛있니?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묵을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소중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렇게 바라봤었죠. 엄마도 드세요. 아니야. 엄마는 집에서 먹었어. 민준이가 다 먹어. 같이 먹어요. 25년 전에는 엄마가 안 드셨잖아요. 저만 먹게 하셨잖아요. 민준이는 어묵을 하나 집어 할머니 입에 넣어줬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 먹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어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노점은 완전히 접었어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노점을 아무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옆 붕어빵 아저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장사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요? 아들이 아파서요. 곁에 있어줘야 해요. 아들이요?
할머니 아들 있었어요? 네. 25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붕어빵 아저씨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축하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곧 다시 헤어져야 하니까요. 매일 아침 할머니는 집에서 어묵을 끓여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건 잘 못 먹었지만 엄마의 어묵만은 매일 먹었어요.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꼭 다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으면 힘이 나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야지. 엄마 어묵에는 마법이 있나 봐요. 먹으면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어요. 민준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TV를 보고 책을 읽어주고 그냥 손을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25년 동안 못했던 모든 것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 25년 동안 뭐 하며 사셨어요? 그냥 일하고 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근데 괜찮았어. 너만 행복하다면. 엄마, 민준아, 너 입양 간 후에 행복했니? 정말 행복했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대학도 보내주셨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근데 엄마 항상 뭔가 허전했어요. 진짜 엄마가 궁금했어요. 많이 궁금했니? 네. 매일 밤 궁금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저를 잊으셨을까? 아니면 가끔 생각하실까?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내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생각. 엄마, 저도요. 저도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병세는 조금씩 나빠졌지만 아직은 괜찮았어요. 걸을 수도 있었고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착하고 너를 정말 사랑했어. 저를요?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매일 너를 안고 다녔어. 그랬구나. 근데 내가 돌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미안해. 아버지 얼굴도 못 보여줘서.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이게 아버지야. 그리고 안고 있는 아기가 너. 민준이는 사진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저랑 닮았네요. 그래. 코랑 입이 아버지 닮았어. 이 사진 가져도 될까요? 그럼, 내 거야. 민준이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3주째, 민준이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으면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착했어. 엄청 착했어.
한 번도 떼쓰거나 울지 않았어. 진짜요? 응. 엄마가 힘들어하면 내가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어. 엄마 괜찮아. 민준이 있잖아. 그렇게 5살짜리가요? 그래. 우리 민준이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어.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뭐를? 저를 입양 보낸 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에? 매일 후회했어. 근데 동시에 잘한 일이라고도 생각해. 왜요? 너를 그대로 키웠으면 너는 계속 힘들었을 거야. 배고프고 춥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차라리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제대로 자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 근데 민준아, 한 가지는 후회 안 해. 뭐가요? 너를 낳은 거, 너를 세상에 데려온 거. 그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민준이는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줘서.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4주째 1월 말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제 버킷리스트 들어줄 수 있어요? 버킷리스트? 뭔데? 엄마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진짜 많이. 그래. 얼마든지 찍자. 그날 할머니는 핸드폰으로 민준이와 사진을 수백 장 찍었습니다. 둘이 찍고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찍고 여러 포즈로 찍었어요. 민준이는 사진 찍을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 평생 간직할 거예요. 응. 할머니는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이라고 했지만 민준이에게는 평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또 하나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엄마 목소리 녹음하고 싶어요. 나중에 듣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사랑하는 민준아,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키워줘서 미안해. 25년 동안 옆에 없어서 미안해.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엄마, 그리고 민준아,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엄마를 다시 찾아와줘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옆에서 잤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은 채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겨울 밤하늘의 차갑고 아름다운 별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나도야, 민준아.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잠들었습니다. 행복하지만 슬픈 밤이었어요. 5주째, 2월 첫째 주, 민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할머니를 조용히 불렀어요.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온 할머니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2주 정도. 할머니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주. 겨우 2주. 더 방법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되었고 환자분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아무것도 안 그래. 그냥 잘 지내고 있대.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거짓말 못 하시네요. 뭐? 엄마 거짓말하면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5살 때도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도 알아요. 얼마 안 남은 거. 민준아, 괜찮아요. 엄마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는 민준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이제라도 만났는데 곁에 더 못 있어줘서. 엄마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게 기적이에요. 감사해요, 엄마. 그날 오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 뭐든지.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가보고 싶어요. 25년 전 집?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민준이 상태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고 가자. 의사는 짧은 외출이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민준이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종로구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25년 전 그 집은 아직 있었어요. 다 쓰러져가는 단층 빌라.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는 집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야. 민준이는 낡은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대문. 엄마,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제가 여기서 놀았던 것 같아요. 이 골목에서. 맞아. 내가 여기서 맨날 놀았어. 혼자서.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좁은 방, 낡은 이불, 엄마의 따뜻한 손. 엄마, 생각나요. 엄마가 밤에 늦게 들어오시면 제가 문 앞에서 기다렸던 거. 그랬지. 미안해. 너 혼자 두고 일 나가서. 아니에요. 엄마가 들어오시면 저는 행복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의 추억이 담긴 곳.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던 곳. 엄마, 사진 찍어요. 여기서. 할머니는 핸드폰으로 집 앞에서 민준이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웃었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입양 보낸 날 기억나세요?
응. 엄마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날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뭐라고 했는데? 민준아, 엄마를 원망해도 돼.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너, 그걸 기억해? 네. 그 말만큼은 절대 안 잊어버렸어요. 25년 동안 기억했어요. 민준아, 그래서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할머니는 택시 안에서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6주째, 2월 둘째 주, 민준이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거의 못 먹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어묵만은 조금씩 먹으려 했습니다. 엄마, 어묵. 응, 여기 있어. 할머니는 아주 작게 자른 어묵을 민준이 입에 넣어줬어요. 민준이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응,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 알아. 엄마 만나서 어묵 먹고 사진 찍고 옛날 집도 가보고 다 했어요.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약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민준아?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편지? 민준이는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께 건넸어요. 제가 떠나고 나서 읽어주세요. 민준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약속해요. 제가 떠나고 나서 읽어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축축했어요. 민준이의 눈물이 묻었나 봅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고마워요, 엄마. 7주째, 2월 셋째 주. 민준이는 거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루 중 몇 시간만 눈을 뜰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24시간 민준이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잠시 눈을 떴습니다. 엄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어요. 엄마, 노래 불러줄래요? 노래,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5년 전 민준이를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새근새근 잘도 잔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꿈나라로 가는구나. 민준이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요. 엄마, 우리 아기 예쁜 꿈 꿔. 엄마는 여기 있을게. 할머니는 노래하며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 부르셔야 하는데, 가족은 저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곁에 계속 계셔주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놓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아프지 말고 편하게 있어.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민준이의 손이 약하게 할머니 손을 쥐었습니다.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 민준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다음 생에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할머니는 민준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자장가를 다시 불렀어요.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새근새근 잘도 잔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차갑고 아름다운 별들. 민준이는 엄마의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롭게 시계가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2월 21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날이 민준이의 마지막 날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고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월 21일 새벽 3시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깼어? 네. 엄마, 어디 아파? 뭐 필요한 거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어묵 먹고 싶어요. 엄마 어묵. 할머니는 보온병에 담아둔 어묵을 꺼냈습니다. 매일 준비해 두었어요. 민준이가 언제든 먹고 싶어 할까봐. 아주 작게 자른 어묵을 민준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씹었어요. 삼키는 것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삼켰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엄마 어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민준아. 맛있게 먹어줘서. 민준이는 어묵을 몇 입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이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배불러요. 행복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민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엄마도 정말 사랑해.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함께해요. 그래, 꼭 그럴게. 약속해. 민준이는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어요.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새근새근 잘도 잔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17분. 민준이의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민준아, 아프지 마. 편하게 가. 엄마는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우리 예쁜 민준이.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새벽 4시 23분. 민준이는 엄마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할머니는 민준이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어요. 민준아, 민준아.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민준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안고 있었어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겨울 새벽. 민준이는 엄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영원히.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할머니, 간호사 몇 명, 그리고 옆 병실 환자 가족들. 민준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34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마지막 2달은 행복했습니다. 빈소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 할머니는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3일장을 치렀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유골함을 받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보낼 수 없구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민준이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민준이의 편지. 엄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25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엄마는 저를 기억하실까? 그런데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던 어묵 노점에서요. 첫입 먹었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 이게 엄마 맛이라는 걸. 한 달 동안 매일 갔어요. 엄마인 줄 모르고 갔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한테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걸. 병원에서 진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엄마를 찾았다는 게, 엄마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게,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마지막 2달 엄마와 함께한 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묵 먹고,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옛날 집도 가보고. 엄마, 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양부모님도 좋으셨고, 친구들도 있었고, 좋은 직장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엄마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너무 슬퍼만 하지 마세요. 다시 웃으세요. 다시 어묵 만드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제 보험금이 좀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엄마 쓰세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요. 태어나서 처음 배운 말이 엄마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엄마 사랑해요예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해요, 엄마. 2024년 2월 15일 엄마의 아들 민준 올림. 추신, 엄마 어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어요. 민준이의 마지막 말들. 사랑한다는 말. 다음 생을 약속하는 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이 사진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할머니도 민준이를 따라갈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소식이 없으셔서. 괜찮아요. 근데 혹시 아들분은요? 병원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떠났어요. 하늘나라로. 아주머니는 놀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머니는 아주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니 더 슬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이 되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유골함을 모시고 산에 올랐어요.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곳, 나무 아래 작은 자리를 만들어 유골을 뿌렸습니다. 민준아, 여기가 좋겠지? 조용하고 햇빛도 잘 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엄마 자주 올게. 이야기하러 올게. 외롭지 마. 엄마 여기 있어.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4월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다시 웃으세요. 다시 어묵 만드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할머니는 다시 어묵 노점을 열었어요. 7년 동안 있던 그 자리.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노점 앞에 작은 팻말을 걸었어요. 민준이 어묵 마이너스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며 어려운 분들께는 무료로 드립니다. 할머니는 매일 어묵을 끓였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하며 노숙인이 오면 공짜로 줬어요. 배고픈 아이가 오면 더 많이 담아줬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도 이 어묵 좋아했거든. 민준이요? 응, 내 아들.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노점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맛있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의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고 할머니는 모두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민준이의 보험금 5천만 원. 할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장학회.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회였어요. 첫 장학생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었습니다. 민준이처럼. 할머니는 매주 산에 올라가 민준이와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잘하고 있지?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묵도 만들고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해. 보고 싶어. 진짜 많이 보고 싶어. 근데 괜찮아. 엄마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거잖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21일. 민준이가 떠난 지 정확히 1년. 할머니는 특별한 어묵을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레시피로. 산에 올라가 민준이 자리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1년이 됐네. 빠르지? 엄마 잘 살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많이 보고 싶어. 가끔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참아.
엄마가 약속했잖아. 잘 살겠다고. 웃으면서 살겠다고. 할머니는 어묵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맛. 엄마도 이제 알아. 왜 내가 매일 왔는지. 이 맛에는 사랑이 들어있거든. 엄마의 사랑.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어요. 다음 생에 꼭 만나자.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약속이야, 민준아. 그날 저녁, 할머니는 노점에서 어묵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어딘가 민준이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묵 주세요. 네, 몇 개 드릴까요? 3개요. 할머니는 어묵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엄마 생각하면서 남자는 웃으며 어묵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준이도 저렇게 행복하게 먹었었지. 할머니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민준이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잘 살고 있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김혜자 할머니는 지금도 어묵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어묵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어묵을 나눠주고 민준이 장학회를 통해 20명의 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지 지금까지 할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어묵을 만듭니다. 어묵에는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할머니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어묵을 끓입니다. 하늘나라 민준이를 생각하며 그리고 다음 생을 꿈꾸며